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은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인공지능 격변의 시대에 나는 연구자인가 개발자인가로 조금 거창한 주제로 이제 강연 특강을 맡게 된 현재 대기업에서 리서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특강자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컴퓨터 비전으로 석사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연구소로 바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6년째를 맞았고요. 대학원에 있을 시절에는 이제 확실히 좀 연구가 중심이 되고 간혹 이제 기업 과제를 맡긴 했지만 이제 연구가 중심이 되었는데 이제 취업을 하고 대기업 연구소로 입사한 후로부터는 연구소라고 해서 연구를 할 줄 알고 갔는데 막상 보니 이제 양산 과제라고 해서 실제로 이게 제품에 들어가는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돼서 약간의 개발을 배우게 되었고 그 다음 이제 이직을 하게 된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연구와 개발에 분간이 없이 정말 다양한 일을 한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뭐 팀장이다 보니까 회사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대기업 사업부로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라고 하면 아까 이제 제가 그 대기업 연구소에서 뭐 양산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업부는 부서 자체가 그 제품을 만드는데 가장 최전선에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나마 이제 선행 연구 조직이라고 해서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갖고 와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조금 생각이라는 걸 하고 이제 모델을 좀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렇게 제품화를 시키는 그런 조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개발보다는 연구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회사에 몸을 담으면서 저의 장기화는 제가 잘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비단 연구 개발의 문제만은 아니고 연차가 쌓이면서 저에게 기대하는 일이 달라지는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1년 차 엔지니어와 이제 한 20년 차를 맞이하는 사람과는 확실히 회사에서 기대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명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정말 거의 없구나라는 걸 절절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특강에 와주신 분들께서 주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느낀 대로 이제 연구자랑 개발자, 그리고 이제 그걸 합친 연구개발자라는 각기 다른 포지션을 좀 소개하고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기업이라는 거는 일단 매출을 내고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라는 걸 먼저 좀 염두에 두고 이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AI 리서처, 연구자가 하는 일은 뭐 크게 모델 성능 개선이나 아니면 신사업 검토, 그다음 논문 작성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 아래에는 모 기업의 이제 AI 리서처의 잡 디스크립션입니다. 잡 디스크립션은 이제 이 포지션을 채용할 때 우리가 뭐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라는 걸 써놓은 그런 거예요. 지금 대충 보아도 뭐 생성형 AI 연구, 그다음에 의료 데이터 연구, 뭐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뭐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면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이들한테 원하는 거는 뭐 최소 밑에 보면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논문 및 수상 경력 등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이들에게 이제 기존 AI를 정확도나 속도 뭐 어느 쪽이든 좋으니 이런 AI의 성능 측면에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회사가 지금은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뭘 할까? 라는 식의 이제 회사를 먹여 살려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내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AI 개발자인데요. 이번에는 잡 디스크립션 먼저 좀 살펴보면 이제 서비스 기능 설계 및 개발, 프로젝트 구현, 분산 학습, 파이프라인 등 뭐 이런 키워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리서처 포지션에서는 어떤 특정 분야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의 모델 고도화를 언급을 했었다면 여기선 좀 달라요. 그래서 개발자에게서 나온 단어들은 딱히 어떤 분야를 특정하지는 않고
그리고 지원 자격 또한 반드시 뭐 석사 이상 뭐 대학원을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리눅스, 도커, 뭐 네트워킹 등의 이제 백엔드나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에게 원하는 건 학습 배포 자동화나 아니면 프로세스 최적화, 그다음 모델의 고도화 또는 뭐 경량화 등 이제 서비스와 아주 직접적인 일을 기대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이제 들고서는 뭐 게임하는데 이게 눌렀는데 반응이 0.1초 만에 오는 거랑 한 10초 만에 오는 거랑은 아예 천지 차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함에 따라서 회사가 버는 돈이 정말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이제 AI 엔지니어들이 주로 맡는 일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둘을 합친 AI 연구 개발자는 대체 뭔가 가끔씩 보여요. 이런 이 명칭이. 그래서 제 경험상 스타트업에서 이런 네이밍을 좀 흔하게 볼 수 있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대기업이면은 인력이 굉장히 많으니까 각자의 역할을 분업을 해서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반면에 이 스타트업은 정말 소수의 인력으로 모델을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리서치도 하면서 엔지니어링도 하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AI를 잘 알아야 돼. 핵심은 회사는 이제 돈을 버는 곳이기 때문에 연구보다는 서비스 개발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괜찮은 연구가 뭐라도 나왔다고 하면 뭐 논문을 쓸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류가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혹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R&D 얘기하잖아요. 뭐 어디서든 다 R&D, 우린 R&D 한다 얘기하는데 R과 D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연구를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개발을 하고 있다거나 뭐 이제 뭐 개발을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일들은 정말 이제 비일비재해요. 이제 여기 지금 이 특강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아니면 저랑 정반대의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R과 D 뭐 둘 다 어마어마하게 내가 잘하면은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러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나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더 전망이 밝은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진짜로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정답은 없다. 하지만 이런 걸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랑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좀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한 2년 뒤, 3년 뒤는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커리어 패스라는 얘기들을 우리 많이들 듣곤 하는데 정말 뭐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만 하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래 이거 이 두 개는 하나는 이제 뭐챗 GPT 이 마크이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최근에 나온 이제 동영상 생성 모델 이제 소라라는 모델에서 나온 결과물을 그냥 이제 스크린샷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AI들이죠. 그래서 모두가 아는 이런 AI들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격변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챗 GPT도 걔네가 특정 분야의 텍스트만 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뭘 물어봐도 다 그럴싸하게 심지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이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의 탄생에 맞물려서 여기 지금 이제 자본력 승부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나 매출 그리고 뭐 GPU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닌지 심지어 최근 일례인데 그 페이스북 그 메타에서는 그 AI를 정말 잘하는 훌륭한 인력들을 잡기 위해서 야 우리는 뭐 월급 얼마 줄게 막 이게 아니고요. 우리 GPU 몇십만 개 있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뉴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본이니까 정말 이 자본력 승부의 장이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여기 그 왼쪽 그림 보면 물론 이런 그림들 뭐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발전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 국내 어떤 연구기관에서 그냥 낸 자료지만 뭐 엔비디아 방금 얘기했던 뭐 메타 아니면 각종 그 네로라 하는 기업들의 이제 수장들이 진짜로 범용 인공지능 2030년 이전에 되겠는데? 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빨라질 거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건 이제 엔비디아의 최근 5년 주가 동향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2019년에 42달러 했던 게 지금 거의 뭐 1000달러를 갔어요. 1000달러를. 아니, 이렇게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뭐 불보듯 뻔하죠.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를 주로 판매하는 기업인데 사람들이 게임을 20배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게 아니고 그만큼 AI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 있던 거죠. 그 보면 이렇게 격변하는 인공지능 시장에서 몇 가지 회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AI를 스스로 혁신하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우리 AI는 아닌데 오픈 AI 너네 잘하네? 너네 거 우리가 살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라도 해가지고 AI 선두를 놓치지 않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 반면에 여기 아래에 보면 제가 뭐 굳이 여기 뭐 회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으나 다소 아쉬운 정책으로 AI 선두라는 이미지를 좀 공고히 하지 못한 기업들도 있고 분명 모두가 훌륭한 회사는 맞는데 이렇게 금방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얘네 주가는 지금 다 보시면 뭐 5년, 자, 5년 그래프 그려놨으니까 다 올라간 것 같긴 하지만 잘 보시면 이 상승률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AI가 지금 얼마나 글로벌리 중요하게 대두되고 그만큼 투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각 기업의 케이스별로 아까는 이제 AI 리서처, 엔지니어, 리서치 엔지니어 뭐 이런 관점에서 봤다면 이번엔 각 기업 관점에서 한번 어떤 일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대기업 연구소인데 요즘 대기업 연구소는 연구만 올인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6년 차, 이제 회사 생활 6년 차인데 제가 처음에 연구소로 들어갈 때는 대기업 연구소 가면은 열심히 논문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연구하고 막 하겠지라고 기대하고 갔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특히 정말 요즘에는 대기업 연구소라고 해도 이제 당장 사업화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AI를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경우를 엉망 보고는 해요. 그리고 석박사의 구분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연구소에 들어왔으면 다 같이 그냥 뭐 비슷한 연구를,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석사랑 박사랑 그 연차를 다르게 산정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좀 포지션이 다를 수는 있죠. 뭐 누가 대리라면 누구는 이제 과장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하는 일은 다르기는 하나 크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이 정말 정말 많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타트업인데 여기는 학사, 석사, 박사에 따라서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규모가 특히 많이 작은 곳이면은 학위를 막론하고 진짜 뭐든지 다 해야 되거든요. 박사가 와도 진짜 허드렛 일 다 해야 되고, 뭐 학사가 와도 뭐 전에 없던 새로운 AI 만들어라 막 이런 주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구성원이 조금이라도 있는 회사라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 AI를 하시는 분이 몇 사람이라도 있어서 분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그 업무의 기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학사는 제품 개발인데 이제 파라미터 튜닝이나 모델 배포 관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파라미터 튜닝이라는 거는 모델의 구조는 내가 바꿀 것이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잘 이제 오픈 공개되어 있는 모델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숫자 조금씩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최적의 성능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델 배포 이거는 이제
실제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이제 모델 배포라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로 이제 석사들한테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은 제품 개발인데 조금 그 안에 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죠. 여기는 이제 알고리즘들을 실제로 개발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모델을 바꾸고 하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알고 석사쯤 되면 논문도 쓰고 왔기 때문에 이제 뭐 대표님이나 뭐 다른 어떤 윗분들이 이 새로운 사업을 갖고 와가지고 사업 가능성 검토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박사는 이제 정말로 이제 모델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나아가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논문을 작성한 일이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워낙 이분들이 박사분들은 연구를 정말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논문을 막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걸 쓰기에 시간을 안 주니까 집에 가서 쓰는 거예요, 이걸. 그런 분들도 봤어요.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석사 뭐 학위자 분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금 뭐 제 경험에 미뤄봐 일단 마지막으로 보면 대기업 사업부인데 여기서는 학사는 백엔드 개발이라고 해서 AI를 전공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AI랑 거의 상관이 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꽤 봤어요. 그분들은 아, 나 AI 하고 싶은데 왜 안 시켜주나라는 얘기들을 좀 이렇게 자조적인 얘기들 하시는데 솔직히 뭐 좀 마음이 안 좋으면서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기업이면 사업부여도 AI를 전공하고 오신 다른 이제 석사나 박사분들이 뭐 더러 계시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학사분들이 그런 걸 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랑 그 아까 얘기했던 뭐 학위를 가진 분들이 이걸 했을 때 아웃풋이 좀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사분들은 좀 그 약간 순서가 밀려요. 그리고 석사분들은 이제 뭐 보고서 작성이나 뭐 전후 처리 알고는 아까 스타트업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외주 협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박사분들은 이 대기업에서 이제 박사로 오시게 되면 일단 과장급으로 보통은 오시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중간 관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외주 협력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대기업 사업부이지만 실제로 거기서 막 뭔가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내기보다는 이 모델에 관련해서는 그 대기업 사업부와 연관되어 있는 연구소, 예를 들어 뭐 LG 어디 사업부가 있어요. 그러면은 LG 어디 연구소도 있겠죠. 그럼 연구소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니네 한번 모델 만들어 볼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 어디 해외에 분명 어딘가 이게 유관되어 있는 그런 연구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델 제작을 거의 맡겨버리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외주 협력한다고 써놨는데 뭐 하시는 거냐 물어보면요. 우리 이런 거 할 거고, 언제까지 이런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스펙은 뭐고, 그래서 너네한테 이러이러한 걸 요청한다. 라고 이제 약간 말 그대로 정말 외주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일들을 좀 하고는 합니다. 그 아까 제가 대기업 연구소 이야기 드리면서 제 경험도 말씀드렸잖아요. 연구소로 왔는데 아니 뭐 제품 개발하고 있다고 이게 다 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대기업 사업부에서는 이제 뭐 학사, 석사, 박사에 따라서 다 이게 뭐 당연히 이게 뭐 이대로 공식처럼 가는 건 아니고 제가 느낀 바로는 뭐 이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다 했는데 제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로 모델을 제품화하는 능력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는 것 같아요. 이거는 AI 서비스 제작 과정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하는, 이제 이해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사는, 뭐, 이분들은 열정은 넘쳐요. 아, 나는 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저한테 시켜만 주세요. 뭐, 논문이고 뭐고 다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열정은 굉장히 넘치시는데,
실제로 그럴 기회가 별로 주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석사분들은 아무래도 그 방금 이 학석박 체계에서 보면 중간에 있는 분들이기도 하니 좀 이것저것 그냥 한마디로 그냥 뭐 잡부인 거죠. 이것저것 다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박사분들은 확실하게 이 모델의 성능에 책임을 좀 지게 되는 일들을 좀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예시당초 이제 회사에서 그러려고 이제 박사분들을 이제 높은 연봉을 주고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거대 AI의 등장이라고 써놨는데 이 새로운 모델 구조를 아까 여기 뭐 박사분들 뭐 확실하게 모델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새로운 모델 구조를 제안하고 학습하는 일보다는 기존의 모델을 우리의 데이터만 따로 가져와 가지고 학습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뭐 파인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정말 망할 놈의 AI가 또 경영진과 실무진의 간극을 더욱 벌리는 그 촉매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챗 GPT나 아까 얘기했던 동영상 만드는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 뭐 알파고도 보면 야 이거 저거 뭐 알파고 만드니까 뭐 사람들 뭐 아무도 못 이기는데 우리도 저거 만들면 안 돼라고 이제 윗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만들 수가 있나요? 보통은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서 실무진과 실무진과 이제 경영진의 좀 그 기대가 크게 벌어진 게 이제 좀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델 제품화에 대해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면 이게 왜 중요한지는 아까 뭐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제품화라는 거는 소비자가 이걸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서버나 아니면 인베디드 그러니까 인베디드라는 거는 우리 예를 들어 뭐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칩이 될 수도 있고요. TV나 아니면 어떤 굉장히 뭐 소형 IoT 기기들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충분히 이해한다는 건, 정말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제품화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받겠다 싶으면은 정말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뭐 모델의 경량화, 그다음에 API 제작, 뭐 칩셋 최적화, 그다음에 MLOps, 뭐 실행 프로그램 만들고, 아 이거 실행 프로그램 두 번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딱 하나만 잘해도 제 몫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다 잘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중에 하나만 잘해도 회사에서 제 몫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하는 회사에 갔는데 막 MLOps 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이걸 다 하시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이제 강조를 드리고 혹시 본인이 모델의 제품화에 관심이 있고 뭐 관심이 없더라도 내가 앞으로 이 AI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5가지 중에 하나만 잘 하셔도 제 생각엔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토픽입니다. 저 3가지를 제가 꼽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기본기에 충실하자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육하 원칙, 세 번째로 뭐 미리 이제 뭐 회사에서 일을 해보기 전에 미리 체험해 보자라는 이제 뭐 3가지입니다. 뭐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아까 굉장히 급변하는 AI 뭐 시장 이 업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변한다고 해서 생각보다 아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 중에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뭐 컨볼루션이 뭘까요? 그다음에 뭐 베이지안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약간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들이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뭐 인공지능을 이해하는데 요즘은 정말 근간이 된다는 거를 이제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새로운 내용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챗 GPT 뭐시기만 해도 쉽게 쉽게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거는 솔직히 AI에 국한된 말은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육하원칙.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언제 뭐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막 깐깐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뭘 하더라도 뭐 모든 일에 이런 거를 하면 좀 피곤하겠지만 최소한 굵직굵직하게 내가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라도 요거를 이제 잘 서술할 수 있으면은 이게 진짜 큰 강점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말하는 기회가 아니고 그냥 나 스스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이 육하원칙을 따라서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 미리 체험해보자라고 해서 논문 작성이나 프로젝트 수행 등을 뭐 개인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논문 작성의 경우에는 요즘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굉장히 범용적인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자본력의 승부 막 이런 얘기들을 해서 굉장히 질을 겁먹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교수님께 뭐 최근에 여쭤본 내용에 의하면 물론 그런 곳에서 승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 약간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풀까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만큼 분명 이제 너무 거대한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겁먹지 마시고 세부적인 주제를 하나만 찾는다면 혼자서도 뭐 혼자가 아니라면 주변에 누구 뭐 아는 분이 있다면 더욱 좋고 뭐 안 계시다고 하면 어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라도 함께 연구를 수행할 사람을 찾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또한 마찬가지인데 뭐 프로젝트라고 하면 뭐 요즘에는 뭐 캐글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거 말고도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그 컴피티션들도 있고 굳이 컴피티션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것들 많이 하세요. 주식 앞으로 주가의 흐름을 내가 알고 싶어. 그래서 AI로 이거 해볼래. 이런 것들 우리 돈에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저 위에 써놓은 육하 원칙에 잘 따라가서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사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돼도 분명 본인에게 이제 큰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좀 힘줘서 말씀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접자의 면접관으로도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제가 어느 회사의 면접자로도 들어가 본 경험에 의하면 정말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고 그렇게 충실하게 수행했을 때,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본인이 회사의 면접관이에요. 근데 이제 면접자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뭔가 질문을 했어. 혹시 뭐, 얘 디자인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색깔은 왜 빨간색 쓰셨어요? 했는데, 뭐, 그냥 제 맘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구라도 이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빨간색은 뭐 어떤 걸 의미하는데 여기 지금 이 컨텐츠는 어떻고 막 이렇게 뭔가 본인의 나름의 논리를 갖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꼭 생각을 해요. 그런 만큼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본인이 뭐 이직을 하시든 이번에 새로 취직을 하시든 아니면 그런 게 아니더라도 본인의 역량을 쌓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